5. 교육 지원. 이번 시간에는 유아교육기관 취약준비,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 초등학교 취약준비, 또래와 함께 생활하기, 보조공학기기의 활용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기관 취약준비. 장애영아 순회교육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회교육은 장애 정도가 심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워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못한 일반 학교에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표준 보육과정과 영아의 연령, 발달 특성 및 학부모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의 놀이 및 활동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순회학급의 운영은 주 2회 수업, 1회 이시수, 1시간 수업으로 진행되며 장애영아 순회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방문교육 및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지원됩니다. 단, 어린이집 및 기타 기관 재원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아는 순회교육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 유아 교육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유치원 및 사립일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장애 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유아입니다. 단, 취약 유해자는 무상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으며 만 5세 누리과정 대상 유아는 교육비가 지원됨에 따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선정 배치 절차는 현재 기관에 소속하지 않은 가정에 있는 유아의 경우에는 근거리 내 희망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상담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와 교사가 협의한 후 공문 표지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유아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공문 표지는 업무관리 시스템, 첨부 서류는 업무관리 시스템 또는 인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서류 접수 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임교사 또는 부모님께 개별 연락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개 사이트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시설 설치 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 유아교육기관에 등원을 하면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방과 겉옷을 사물함에 정리합니다. 그 다음 자유선택 활동으로 선생님, 친구들과 원하는 놀이나 활동을 합니다. 바깥놀이 활동을 통해서는 뛰고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신체를 발달시키고 긴장을 해소하며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기, 동시, 동화, 동극, 게임, 요리 등의 대집단, 소집단 활동을 합니다. 활동이 끝나면 가지고 놀던 놀잇감을 스스로 정리합니다. 간식 및 식사 시간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올바른 식사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면 통학 차량이나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귀가합니다. 흥미 영역이란 유아의 놀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실내 공간을 나누어 흥미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각 놀이 특성에 따라 자료들을 모아서 영역별로 배치하여 놀이하는 활동입니다. 흥미 영역은 언어 영역, 수 조작 영역, 과학 영역, 미술 영역, 쌓기놀이 영역, 역할놀이 영역, 음률 영역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외놀이 영역에서는 텃밭 가꾸기, 모래놀이, 실외놀이터 활동이 있습니다. 자유선택 활동 시간은 유아교육기관의 하루 일과 중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시간으로 영유아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입니다. 자유선택 활동의 교육적 의의는 영유아들의 능동적 학습과 개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활동 방법은 다양한 흥미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교구와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현장 체험 도시락은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도시락이나 간식통은 아이가 열기 쉬운 것으로 마련하고 특히 간식통은
집에서 식사할 때 과일을 넣어두고 미리 여는 것을 연습합니다. 김밥, 주먹밥, 초밥 등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과일이나 간식은 아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습니다. 음료의 경우 캔보다는 열고 닫기 쉬운 뚜껑이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 새지 않도록 비닐팩을 씌웁니다. 초콜릿, 사탕, 빵같이 녹거나 지디겨질 수 있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초등학교 취약 준비.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조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취약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 과정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며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으며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학생이 활동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약 의무의 유예는 해당 학년도에 취약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이고, 면제는 취약 및 교육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취약 의무의 유예 및 면제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해당 학년 취약 아동 중 보호자가 취약 대상 아동의 질병, 발육 상태 등의 사유로 취약 유예 또는 면제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입니다. 신청 절차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취약 의무 유예 신청서를 해당 기간 내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질병, 발육 상태 등의 사유인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초순경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취약 통지서 뒷면에 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집중 신청 접수 기간이며 2월 말까지도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예는 옳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들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순회교육 등 별도의 교육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유예하기보다는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예를 하면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는데요. 취약 유예 학생은 무상교육비, 치료지원비, 교육비 등 교육적 혜택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래와 함께 생활하기. 아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들은 아직 다름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동반된다면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은 내 아이의 장애 유형에 따른 행동 방식과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의 다른 점과 같은 점, 차이, 그리고 장애와 관련해 사용하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또래 아이들 부모와 관계 맺는 일 역시 중요한데요. 영유아 단계의 또래 관계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변 아이들의 부모와의 유대 관계는 아이의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 영유아와 함께 놀 때에는 장애가 있는 친구를 기다려주고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잘 설명해주며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알고 함께합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을 때는 꼭 먼저 물어보고 도와주도록 하고 장애가 있더라도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에는 잘 싸우고 잘 풀어가도록 합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갈등이 생길 때는 잘 싸우고 잘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장애가 있는 친구는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장애가 있는 친구는 비장애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사들과 아이 장애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내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결정권 존중에 대한 방식을 의논하며 다른 아이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공정한 판단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합니다. 또한 무조건 장애 아동의 편을 드는 행위는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5. 보조공학기의 활용. 바로 누운 자세를 보조하는 도구에는 해먹과 타원형의 베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면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양손을 몸의 가운데로 가져와 장난감 등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을 때는 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놓아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무릎을 구부려주거나 아이의 몸 전체를 약간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것도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유아가 양손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어려워할 때는 옆으로 눕는 자세를 취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자세는 아이의 몸 한쪽이 쭉 뻗어지고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아이의 감각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영유아를 옆으로 눕히고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때 몸통 앞쪽에 베개나 쿠션 등 지지물을 대주면 몸통을 바로 뻗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리 사이에 지지물을 대면 영유아가 다리를 더 쉽게 모을 수 있고 엉덩관절의 변형을 막아주며 탈구의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엎드린 자세를 보조하는 도구로 쐐기 받침대, 원기둥을 이용합니다. 영유아의 골반이 앞으로 휘어진다든지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 때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걷기를 위해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뇌병변 장애 영유아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기동성 및 다양한 부분의 독립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보행보조 도구의 종류에는 전방보행기와 후방보행기가 있습니다. 전방보행기는 앞쪽에 2개의 바퀴가 있고 아이들이 앞으로 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앞쪽으로 지지하며 걷도록 하는 기기입니다. 전방보행기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후방보행기보다 에너지가 절약되고 선 자세나 보행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후방보행기는 뒤쪽을 지지해 주어 넘어짐을 방지하고 일반적으로 전방보행기보다 자세 잡기나 보행 속도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보폭을 늘리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리가 마비되었거나 근육에 힘이 없는 뇌병변 장애 영유아의 경우 균형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지팡이나 목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발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어깨 주위와 몸통이 둥글게 휘거나 팔이나 손목이 안으로 굽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관찰하고 적절한 신체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휠체어는 의자에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뿐 아니라 앉는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는 기기입니다. 움직이는 동력에 따라 자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로 나뉘며 뇌병변 장애 영유아를 위해서는 유모차형 휠체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나 발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접거나 펼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다리 보조 기구에는 발목 발 보조기, 무릎 발목 발 보조기 등이 있습니다. 발목 발 보조기는 발목 관절과 발의 변형을 예방하고 무릎 발목 발 보조기는 무릎 관절을 펴고 발목 관절과 발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병변 장애 영유아들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기들은 제한된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기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기능 수준에 적합한 보조기기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사와 관련된 보조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잡이가 구부러지는 숟가락은 숟가락을 잡거나 손목을 구부리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손잡이를 손목에 구부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휘어진 스푼과 포크는
손과 손목의 운동 제한으로 일시적 스푼을 사용하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적합하며 형상기억 스푼은 수저를 잡는 힘이 없어 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영유아에게 70도의 더운 물에 담가 영유아의 손 모양에 따라 형태를 변형시켜서 사용합니다. 유니버셜 커프는 손가락이나 손의 활동 제한이 있는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숟가락뿐만 아니라 칫솔, 빗 등을 끼워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 숟가락은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있어 영유아의 깨물기 반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빨대 달린 컵은 앉은 자세가 어렵거나 일반 의자에 앉아 식사하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사용하고 잘려진 컵은 코가 닿지 않도록 제작되어 목을 구부리지 않고 음료를 마실 수 있으며 목과 머리가 뻗쳐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 컵은 누워있는 자세에서 사용이 가능한 컵으로 무겁게 처리되어 있고 잡기 쉽도록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영유아가 사용하기 쉽습니다. 경사진 접시는 손의 운동 능력과 조절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 사용하고 식사의자는 앉은 자세가 어렵거나 일반 의자에 앉아 식사하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사용하며 미끄럼 방지 매트는 식기구의 고정용으로 사용됩니다. 뇌병변 장애 영유아들은 근육이 마비되었거나 힘이 부족하고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세를 고정하기 어려워 샤워나 목욕, 머리 감기 등을 위해 고정된 자세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의 몸을 안정되게 고정시키거나 지지하도록 하고 머리, 목, 다리의 각도를 조절하도록 돕는 보조기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안전 목욕 의자는 혼자 앉아서 목욕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사용되며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머리와 등, 다리를 고정해줍니다. 접이식 좌식 목욕 의자는 서서 목욕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의자에 앉아서 목욕시킬 때 사용할 수 있으며 넓은 좌식 목욕 의자는 서서 욕조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사용됩니다. 각도 조절 세면 거울은 자신의 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거울이고 안전바는 물기 때문에 미끄러운 욕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레일바이며 변기 상체 지지 높은 등받이는 화장실 변기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사용하며 상체를 지지해주고 팔 받침대로 발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손으로 미세한 움직임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아들을 위한 보조도구입니다. 단추 채우기 보조도구는 협응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 손만 사용할 수 있는 편마비 영유아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지 입기 보조도구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부족하거나 균형 능력이 떨어지는 영유아를 위한 보조도구입니다. 리처는 먼 거리에 있는 옷이나 물건을 가져올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말 신기 보조도구는 양말이나 스타킹을 신을 때 사용합니다. 적절한 보조기기를 사용하면 영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져 자립심과 유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영유아들의 놀이와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보조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소리와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목소리를 조절하기 힘든 영유아에게는 자신이 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말하는 입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즐겁게 말하는 경험을 하면서 호흡을 조절하고 더욱 분명하게 발음하며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연습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는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들에게 말 대신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유아들은 첫 유아교육기관 생활을 통해 가정교육을 보완하고 발달기에 적합한 적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으로는 조기 진단비, 순회교육, 무상교육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잘 살펴보고 적절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와 비장애라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갈 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 영유아는 보조기기의 도움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